야당의 유력 인사 중에 한 분이니까 네. 들어와서 윤석열 뭐 대한민국이 지금 1년 만에 엉망이 됐다. 못한 네. 책임 다 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뭐 그런 각오 밝힌 건 좋은 일이죠. 이재명 대표께서도 백지장이라도 맞들자. 네. 그렇게 하면 좋. 근데 그게 아니라 이재명을 악마하고 마녀 사냥하는 정치검찰에 편승해 가지고 체포동의안에 무더기로 정말 찬성했던 의원이 있는 것처럼 네. 입만 열면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이재명을 공격하는 그런 행보를 보인다면 저는 이낙연 전 총리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미 많은 국민들이 실망을 했죠. 왜냐 문재인 정부 때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 책임. 네. 총리까지 하고 당대표까지 했잖아요. 제일 잘 나갔잖아요. 두 번째 대선에서 누가 보기에도 패배했거든요. 경선에서. 네. 빨리 불복했어야죠. 그리고 정말 불복? 앞장서서 불복이 아니라 빨리 승복하고 앞장서서 문재인 정부를 문재인 정부의 주요 인사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은 뭐로 보장이 되죠? 정권이 연장돼야 되는 거잖아요. DJ가 막판에 그렇게 많은 비판에 시달렸어도요. 네. 정말 DJ는 지금 국민 속에서 성공한 대통령 이미지가 있는데 IMF를 극복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6.15 정상회담을 하고 네. 서민경제를 최대한 살리고 국가인권위를 만들고 부패방지법을 만들고 네. 다 그리고 막판에 노무현 정부를 만든 거예요. 뭐니 해도 문재인 정부는 그런 면에서 정말 안타깝지만 저도 응원하고 지지했던 정부지만 완전히 실패한 거예요. 막판에 총권을 빼앗겨 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 꼴로 국민들이 폭정에 네. 혼정에 정치검찰에 불법 사건 공작 전국으로 날마다 1년 지금 집권을 맞았던 1년 3개월 동안 날마다 그것만 하고 있잖아요. 네. 얼마나 국민들을 봤습니까? 그러면 문재인 정부의 주요 인사로서 그리고 당시에 당대표와 총리까지 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석고대죄라고요. 국민에게 너무너무 죄송하다. 당원과 지지자 국민들에게. 네. 그래서 1년 동안 반성과 성찰 시간을 가졌다. 내가 문재인 정부의 주요 인사로서 그다음에 대선 경선의 당사자로서 네. 제대로 승복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본인과 본인의 지지자들이나 본인을 따른 의원들이 대선 선거운동 제대로 열심히 하지 않았다라는 지적도 있었다. 다 겸허하게 인정하고 이제는 정말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나름 이끌었던 대한민국의 발전, 네. 국민들의 인권과 행복의 증진 완전히 망가졌다. 본인이 그 이야기 했으니까 맞서 싸우겠다. 네. 이재명 대표의 힘을 보태겠다. 대신에 이재명 대표도 모자란 점이 있으면 비판도 하겠다. 그러면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근데 오자마자 지금 이재명계 의원 이낙연계 의원들이 뭐 이른바 개딸이 이낙연은 악마였다. 이재명과 무관찮다. 이재명이 언제 이낙연 악마였습니까? 오히려 이낙연계에서 네. 대선 경선 과정에서 대장동이 엄청난 비리가 있는 것처럼 공격하면서 지금까지 국민의힘부터 공격받고 정치검찰로부터 수사받는 황당한 일 아닙니까? 네. 당시 이낙연계가 오히려요 경선이었다고 하지만 이건 정말 공익사업으로 우수한 사업이다. 5,503억이나 환수를 했다. 사전에 그것도 네. 부동산 경기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정말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5,503억이나 받아냈다. 네. 그래서 그 대장동 세력들이 나쁜 놈 공산당 별 공격을 다 했다. 그건 꺼내지 않았어요. 대장동. 근데 대장동이 지금도 한동훈이랑 윤석열이랑 국민이 네.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이것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그렇죠. 그런 얘기를 문제 제기를 했고 불거졌고 고발하지 않았느냐. 네. 이렇게 변명을 해요. 항상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황당한 일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 전 과정을 반성하고 사과를 해야 되는 겁니다. 대선 패배에 큰 책임이 있어요. 그 사람들만의 책임으로 몰아서는 안 돼요. 일부 민주당원들이 네. 마치 이낙연 때문에 진 것처럼만 몰아가요. 뭐 문재인 때문에 졌다는 사람들 그건 옳지 않아요. 다 크고 작은 책임이 있죠. 네. 몇 %씩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모든 현상을 분석해 보면 이런 민주당의 책임, 네. 문재인 정부가 막판에 중소상공인 제대로 돕지 못한 책임, 부동산 실정에 대해서 제대로 사과하지 못한 책임, 그다음에 이낙연 대표가 경선에 빨리 승복하지 않은 책임, 네. 선거운동에 적극적으로 안 나선 책임, 경선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대장동을 이슈한 책임 다 있어요. 이재명 대표에게도 없어요. 이재명 대표도 예를 들면 아주 핍진했던 가정사 때문에 벌어진 일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그 논란 때문에 안 찍겠다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책임이 없습니까? 다 크고 작은 책임 있고 그 이재명 대표 이야기하잖아. 자기가 정말 부덕해가지고 네. 많은 국민들부터 비판을 받았다, 외면받았다, 다 내 잘못이다 인정했잖아요. 그 대선 전후에서 패배 전후에서. 그러니까 한 사람만의 책임으로 몰아가는 건 여러분 옳지 않습니다. 맞지도 않고요. 그리고 그렇게 갖고는 감동도 없어요. 자기가 예를 들면 한 50% 책임 있는데 야 네가 인마 100% 책임 있어 그러면 그 사람 받아들이겠어요? 받아들이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정하게 평가하고 그 평가에 의거해서 혹독하게 비판하면 되는데 그거에 대한 반성이나 성찰을 저는 이낙연 총리나 대표나 이낙연 의원들은 한 걸 본 적이 없어요. 대선 패배에 대해서 지방선거 패배에 대해서 그걸 이재명 책임으로 몰다가 엄청난 규탄을 받았죠. 네. 그런 짓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각자의 책임에 대해서 더더욱 문재인 정부에서 제일 잘 나갔던 인사들이 이낙연 게 많았잖아요. 당대표, 총리, 뭐 장관들 청와대 네. 수두룩했잖아요. 솔직히 지난 대선 왜 졌습니까? 후보에 대한 논란도 있었지만 막판에 진짜 소상공인들 제대로 지원 안 했잖아요. 홍남기한테 끌려다니면서 우리가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이러다가 대선 진단 이야기 제가 직접 네. 했습니다. 그렇죠. 몇십만 몇백만한테 영향 끼친다 이거. 네. 부동산 벽을 민심, 못 넘었다. 부동산 민심이 악화됐어요. 네. 부동산 정책을 잘하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안 좋았어요. 네. 그럴 수 있잖아요. 선의로 접근했지만 실패한 정책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정중히 사과했어야 돼요 국민한테. 아하. 부동산 정책으로 사과한 적이 없고요. 오히려 잘했다고 큰 소리를 쳐버렸어요 당시에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들이. 네. 그것도 굉장히 민심 악화됐습니다. 그다음에 2030도 입장에서 조국 장관님이 억울한 면도 있지만 한편 속상한 것도 있었어요. 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나 문재인 정부가 이 청년들하고 제대로 소통하지 않았어요 당시에요. 간담회라도 하지도 않았어요. 대통령부터 나서서. 아하. 그러니까 청년 민심도 악화돼 있었어요. 소통이 부족했다. 저쪽은 막 이준석 내세우고 막 난리 펴고 있는데 네. 청년 대변인, 청년 최고위원 내세우고 그런 것들을 다 우리가 복귀하면 진짜 너무 뼈 아프거든요. 네. 그러면 이낙연계에 있었던 문재인 정부의 주요 요직을 지냈던 인사들은요. 대선 패배, 지방선거 패배하고 총선 불출마 선언해야 돼요. 아하. 당시 정계은 때 선언해야 돼요. 내 탓이라 그래야 돼요. 네. 근데 그걸 이재명 책임으로 몰다가 엄청난 규탄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규탄을 했을 때 이른바 개혁의 딸이나 양심의 아들, 양아들이 나서서 네.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2030 철없는 분들도 아니에요. 나이 그렇죠. 어리신 분도 아니에요. 나이 어린 청년 세들도 있고요. 네. 다 자기 생각 있는 분들이에요. 네. 정치에 대한 관심 많고 나라에 대한 걱정 많은 분들이에요. 그리고 2030 경험이 부족한 분들은 아니 2030이 경험이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 그 자들이 보기에 그 사람들이 보기에 비판하는 사람들이 경험 부족한 10대, 20대, 30대 개딸 망난 이런 식으로 뭐라 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네. 연령도 다양하고 적극 지지자라 그래야 돼요. 적극 근데 지지자. 적극 지지자들을 네. DJ에 놓으면 문재인의 적극 지지자 때는 문제가 없다고 해놓고 이재명 적극 지지자, 민주당 적극 지지자는 지금은 문제라는 지역이 이게 말이 됩니까? DJ 때 노무현 때 적극 지지자들 지금보다 훨씬 강도 셌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해드려요 여러분. DJ 때는 김대중 선생님한테 선생님이라 안 했다고 지지자들이 덜 지지자를 때려요. 적극 지지자가. 김대중 하면 김대중 비판하면 지지자 가서 때려요 진짜로. 그 신문 찾아보면 엄청 나와요. 예. 이유가 이거예요. 선생님이라 안 했다고. 아하. 노사모 지금은 정치개혁의 상징이지만 당시 미쳤다는 소리 들었어요. 막 시금을 전폐하고 달려들어갖고 네. 막 노무현 돌보고 만드니까 자기 돈 내고 이인재나 유해창 쪽에서 도저히 일을 못하는 거예요. 저거 무슨 정치 공작이다. 자기 돈 들여서 배우에 뭐가 있다. 술 사먹이 예, 가면서 미친 얘기하고. 사람들이다. 예. 그다음에 그거 있잖아요. 광신도들이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만들었잖아요. DJ 정권 교체했고 네. DJ로. 그때 그런데 이 웃긴 게 지금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적극 지지자 비난하는 사람들이 누구 존경한다고 말하는지 아세요? 다 DJ와 노무현 존경한대요. 그렇죠. 자기가 친 DJ 친 노무현이래요. 네. 문재인 대통령님 적극 지지할 때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문파라 그러다가 나중에 문바다. 우리는 문바다고 난리 피웠잖아요. 네. 그래도 적극 지지자들의 긍정성이 있는 거거든요. 또 그분들이 당을 이끌어 왔고 그분들이 제일 DJ나 노무현의 문재인의 성공을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이잖아요. 네. 너무 과해서 과유불급의 원리를 지나친 적이 있어요. 네. 설령 그런 부분에 대해 지적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혐오의 대상이나 개딸이 마치 악마가 되고 니들 다 이 당 민주당에 안 맞으니까 나가라 이런 배제 대상이 돼서는 안 되죠. 근데 보니까 신경민 전 의원 네. 개딸들이 이낙연 악마하고 이재명이 무관치 않다. 순서도 틀렸어요. 이낙연계에서 이재명을 악마했죠 먼저.
그리고 이낙연 비서실장이 윤석열 캠프에 지선을 갔죠. 심지어 그렇죠. 그렇잖아요. 제가 누구랑 말 안 했지만 열받으니. 네. 그다음에 이낙연 지지했던 사람들이 나중에요 윤석열 지선언 했어요. 이재명 악마라고. 상당히 많은 숫자들이. 그것부터 반성하고 성찰해야죠. 지난 대선을 예. 복귀를 해보면 거기에 대한 성찰이 저는 먼저다. 지금 굉장히 제3자처럼 네. 제3자 이치에서 객관적으로 진단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뭐 사실은 적극 지지층 또 이 지지하는 분들이 있어야 정치인도 존재하는 그럼요. 것이고. 그래야 민주당이 있는 거고 네. 앞으로 이재명 대표가 영원히 민주당 할 건가요? 아니잖아요. 대선에 나올 수도 있고 못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언젠가 은퇴하겠죠. 네. 지금 이 적극 지지층이 있어야 민주당이 굴러가는 거죠. 그리고 당에 활기가 오고 다 그냥 의원들이 하자는 대로만 박수는 치는 사람만 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주 낡은 정치예요. 근데 말로는 DJ와 노무현을 존경한대요. 네. DJ 노무현이 바로 그런 적극 지지층들과 함께 독재 정권과 싸우고 네. 권위주의와 싸우고 낡은 지역주의와 싸워왔어요. 색깔론과 싸워서 진짜 대한민국 업그레이드 시킨 두 분이잖아요. 네. 그래놓고는 무슨 이재명의 적극 지지하고 지금의 민주당 적극 지지하는 민주당 옛날 민주당이 아니라는 거예요. 깡패고 훌리건이고 악성 지지자라는 거, 악성 팬덤이라는 거예요. 네. 그게 아니 어떻게 자기 당원이나 지지한테 그런 말을 합니까? 아무리 자기가 비판을 받아도 일단 너무 고맙습니다 하고 그냥 너무 근데 이제 욕하고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그다음 막 무조건 무슨 대선 책임을 이낙연을 뭐라 하고 그러면 그건 과합니다라고 지적하면 되죠. 네. 그럼 당내에서 그런 설득 그렇게 당연히 그게 대부분의 흐름이 그렇게 갈 거고 그렇게 설득이 있는 대로 가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이낙연 전 대표의 귀국 상황 좀 정리 좀 해봤고요. 이재명 대표가 배지장도 맞들어야 된다. 모두가 힘 합쳐야 된다라고 맞습니다. 얘기하고 이낙연 그래서 전 이재명 대표가 대표 지지자님께도 호소드리고 싶은데 예. 일단 오셨잖아요. 대표께서도 수박이랑 멸칭 쓰지 말라고 여러 번 당부하잖아요. 욕이나 협박 같은 거 하지 말라고. 그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네. 그리고 거기에 보면 당원이 아닌 사람, 지자가 아닌 사람, 국민의힘 지지자들, 그다음에 공작 세력, 작전 세력, 뭐 이런 국정 뿌락지 이런 놈들도 많이 끼어 있어요. 그런 사람 취급받지 마세요. 네. 그렇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게 쌈이 날 거 아니에요. 민주당 계속 분란이 일어날 거고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을 맞서야 되는데 그러면 그게 적정분열이죠. 거기에 가담하지 마시고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대로 합리적인 비판하고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하고 싸우고 민생경제 살리기가 시대 과제인데 민영혁신 과제인데 거기에 매진하지 않는 사람들 합리적으로 비판하세요. 치열하게 비판하되 네. 막 욕설, 협박 막 그러면 그다음에 악마 이낙연 계열 악마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쨌든 이낙연 대표 지지자들이나 이낙연 대표 계열 의원들이 뭐 10에서 20% 정도는 그 정도는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사람들 민주당에서 나가는 꼴밖에 안 되잖아요. 역시 적정분열이잖아요. 그것도요. 자, 그래서 이 화합과 통합과 예. 단결이 중요하다. 강하게 요구하되 네. 화합하고 통합할 건 해라는 거예요. 단결할 건. 왜 지금 여러분 주적이 이낙연계가 아니잖아요. 네.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이지. 이낙연계가 왜 니들은 주적을 이재명이 하냐고 비판하면서 본인도 똑같은 우를 범하시면 안 되죠. 이건 제가 꼭 호소드리고 당부드리고 싶어요. 이재명 대표도 우리 당부하셨고 제안하셨고 네. 그래서 똘똘 뭉쳐서 일단 똘똘 뭉쳐서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에 맞서고 민생경제 살리자. 이게 시대 과제입니다. 그다음에 3. 당원과 지지자가 주인되는 정당 민주주의 혁신하자. 이 세 가지겠죠. 민주당의 혁신 과제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치 상황까지 정리를 해봤는데요. 아까 저희가 안진걸 TV 10만 넘었다라고 얘기 드리고 실시간 후원 말씀도 드렸었는데 네. 신무투님께서 응원합니다. 실시간 후원 주셨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인사이트 TV님께서 안진걸 TV 10만 축하드립니다. 오마이뉴스 200만 가자. 정말 소중한 채널입니다. 감사합니다. 오 우리 자매 TV입니다. 네, 인사이트 TV 오셔가지고 말씀을 주셨고 2만 원이나 감사합니다. 오래된 정원 TV님께서도 안진걸 TV 구독자 10만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응원을 오래된 정원 TV도 우리 촛불 그렇군요. 시민들이 만드는 요즘에 네. 촛불 시민들이 언론이 엉망이고 깊하니까 유튜브를 많이 만드세요. 연대라고 계시고 1000단위 구독자 1000단위 만 단위가 머물러도 예. 일단 만들어서 시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럼요. 일이잖아요. 채널이 이게 되는 거죠. 적극 지지자들은 이게 민주 시민들거든요. 네. 그 사람들을 못 오가는 꼴이 되는 거예요. 이낙연 대표 지지자 일부가. 네. 그럼 이낙연 대표가 비판받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하지 마세요.
자, 이렇게 안진걸 소장과 월요일 힘차게 열어봤는데요. 자,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올라왔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우리 오마이TV 단독이 사실로 지금 굳어지고 있잖아요. 윤석열, 김건희, 최은순 일가가 양평에 무려 5개 내려내는 투기 또는 투기 의혹 대규모 땅이 있고 그중에 공공지구 개발로 100억 안팎의 떼돈을 벌었는데 개발부담금이 영원이 됐다. 온갖 특혜를 입었다. 근데 그것이 무혐의 처분됐다. 윤석열, 김건희, 김성교, 최은순이 그리고 김건희 오빠로 피고인 바꿔치기해서 지금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이것이 쉽게 말해서 정말 구체적인 탄핵 사유가 된다가 하나 있었고 두 번째로 윤석열, 김건희, 최은순 땅이 강상면 병산리에 엄청 있고 17필지나 있고 옆에 교평리라는 곳에 차명보 의혹이 있는 땅이 또 있어요. 강상면. 근데 필이면 송파 양평 고속도로 종점이 그쪽으로 갑자기 휘었다. 정권 바뀌자마자 지자체장 바뀌자마자 민주당 지자체장 바뀌자마자 작년 8월달에 갑자기 원래 양서면 국수로 가게 됐던 게 갑자기 인구수도 적고 교통체증도 적은 대로 바뀌었다. 팩트. 이게 군수가 민주당 군수에서 국민의힘 군수 바뀌자마자 한 달 만에 추진이 됐다. 그것도 팩트. 그리고 올해 5월 원희룡의 국토부 장관이 종점을 최종적으로 윤석열, 김건희, 최은순 일가 땅이 잔뜩 있는 대로 종점을 변경해서 발표를 했다. 그 과정에서 공무원들이나 주민들도 몰랐다. 의견수렴도 없었다. 이게 팩트거든요. 비리라고 제가 확언은 하지 않아요. 어쨌든 우리 오마이TV 단독으로 나갔어요. 이게 이제 집회에서 발언도 되고 일요신문 이런 데서 취재를 하니까 정동균 전 군수가 진짜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변경됐으면 4년 동안 이야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단 한 번도 검토가 안 됐대요. 종점 변경. 왜냐하면 됐다. 육봉국도의 체증을 막기 위한 거예요. 양서면 쪽에. 그리고 그쪽에 인구가 훨씬 많이 살아요. 당연히 그러면 양평군이나 국토부나 경기도나 어디에 고속도로 뚫으려고 그러겠어요. 고속도로 뚫리면 더 많이 인구가 더 많은데 왔다 갔다 하는데 도로 체증이 심한데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인구가 30% 작고 이미 중부 내륙 고속도로 남양평 IC가 있는 대로 종점이 급 변경된 거예요. 알고 봤더니 또 하나 팩트. 제2 외곽 순환도로가 거기 IC가 또 생겨요. 그러면 윤석열, 김건희, 최은순 일가는요. 거기에서 제가 최소 17필지에다가 차명보유 땅도 있다 그랬잖아요. 엄청난 시세 차익을 누리게 됐습니다. 이제. 비리로 권력을 악용해서 그렇게 했는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됐어요. 우리가 그렇게 단정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분명한 건 투기 목적으로 땅을 엄청 사놓은 것으로 보이는데 떼돈을 벌게 됐다. 김기현 당대표 사례랑 비슷한 거죠. KTX 노선이 이어가지고 엄청난 떼돈을 벌게 된 거랑 비슷한 사례입니다. 여기까지는 팩트로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그동안 근데 이제 우리 오마이TV 뭐 집회, 더 탐사, 장윤TV 일요신문에만 보도가 나왔거든요. 서울의 소리 이런 데만 수요일 날 드디어 이번 수요일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 1시 반에 민주당의 강득구 의원 이분이 양평 투기 전문가예요. 경기도권 의원이고 경기도의회 의장도 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드디어 나서기로 했어요. 수요일 날 1시 반에 기자회견 합니다. 같이 조사를 했어요. 상당히 큰 문제가 있다.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다. 어떻게 민주당 군수가 일단 4년 동안 단 한 번도 논의도 안 됐는데 검토도 안 됐는데 갑자기 한 달 만에 여러분 너무 이상하잖아요. 종점을 3개로 갑자기 복수안으로 내고 국토부가 기다렸다는 듯이 윤석열, 김건희, 최은순 일가가 땅이 엄청 있는 대로 종점 변경해 버렸어요. 거기는 인구수가 30% 적고 교통체증도 별로 없는데요. 이건 엄청난 비리 의혹이 일 수밖에 없다. 수요일 날 정실 국회에서 애들이 기자회견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오마이TV에서도 이건 생중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요일 1시 반에.